안녕하십니까, 돔프 밀리터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AFV 클럽의 M35A1 쿼드 50 건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은 제품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제품을 보시면 조립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당히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프레임들을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세세하게 부품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차체 부분의 어떤 조립 부분인데, 트럭을 한 대 진짜 하부를 조립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설명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디테일에서 붙이는 부분들의 어떤 표현들이 부품이 많다 보니 그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자, 이 바퀴를 붙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러치라든지 어떤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도 어느 하나 통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다시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럭에 관련된 부분의 조립이고요. 다연장 기관 총에 관련된 조립 부분입니다. 이 또한 상당히 아주 세세하게 부품들이 나눠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뒤틀려 가지고 균형을 조금 잃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좀 조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물감도 쓰고 했던 어떤 부분들이 보이네요. 자, 총자에 관련해서 조립하는 부분이고, 이제 부무장 부분, 그 다음에 트럭에 안착되는 이 기관총의 모습까지 해서 조립은 마쳐지고요. 총 32번까지의 조립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머지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에 관련된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러너 부품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A, B, C, D까지, 그 다음에 M, V, 그 다음에 P, K, 요렇게는 플라스틱 제품이고, 여기 H, 그 다음에 T는 고무 재질의 폴리, 좀 이렇게 연질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연질은 아니네요. 그냥 플라스틱 부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 G, 에칭 부분이 들어있고, 전사지와 습식입니다. 습식, 물에 불려서 하는 습식 전사지와, 그 다음에 앞에 견인 케이블에 쓰는 그 섬유 재질의 그 줄같이 생긴 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세요. 베트남 참전 용사신데, 우연히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참전을 하셨고, 베트남에서 그 50 트럭 위에 4연장 기관포가 달린 그 장비를 운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건트럭이 아닐까 해서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이제 발치를 해서 장인께 보여드렸더니 이게 맞다고 굉장히 반가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기회가 될 때 이 건트럭을 제작을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어떤 기념품으로 선물을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제품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1967년부터 1968년에 걸쳐서 백마부대의 30년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릉에서 이 대공포 주특기를 받고 어떤 기회에 의해서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얘기를 듣자 하니 백마부대가 주둔했던 그 작전을 펼쳤던 그 할당 지역이 요즘 나트랑 휴양지로 나트랑 많이 가잖아요. 그는 그 나트랑 바로 밑에 그 캄람이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공항이 나트랑을 가려면 캄람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나트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랑에 갈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곳이 캄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버님은 30년대에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방어 임무, 부대 호위 및 그 다음에 베트콩이 출몰 지역에 이제 위협 사격을 해서 어떤 그 진지를 방어를 하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대부분 수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사실은 미군은 건트럭을 운영했다라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품도 나와 있고 한데 한국군이 건트럭을 운영했다라는 거는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 건트럭이라는 것도 급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트럭은 이제 매복 공격에 취약한 부분으로 계속 공격을 나가고 사상자가 많이 나다 보니 급조해서 이렇게 그 방어적인 철판을 덧대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호위를 하던 그 트럭 위에다가 이런 중기관총 미군으로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쓰던 장비죠. 그러니까 고기 다지는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어떤 총이죠. 59경의 총이 4자루가 달렸는데 이게 동시에 발사가 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 어떤 매복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건트럭을 운영을 하였다. 그리고 수송부대라든지 어떤 호위에 대한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군도 이 장비를 운영을 했다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시던 베트남전 때 사진들을 보니까 지금 그 사진이 이 모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한국군이 먼저 사용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세웠던 어떤 전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보니까 게릴라 출현 지역이 있으면 헬리콥터로 부대를 한 번에 쫙 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지역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복귀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가졌는데 한국군이 최초로 그 전술 방어 진지 기지라는 어떤 개념, 그래서 어떤 깊숙한 곳에 방어 진지, 그러니까 한 부대를 거기다 넣어놓고 방어 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아예 주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어 진지를 중대마다 띄엄띄엄 만들어 놔서 그 지역에 만약에 베트콩이나 어떤 그 공산당의 어떤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부분을 최초로 한국군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미군이 따라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따라하게 된 것이 미군이 사용하는 그 전술 부대 방어 진지 어떤 개념이 된 건데요. 그래서 아버님 얘기로는 이제 호위 차량에 이 차량이 먼저 사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무 중에 방어 진지에서 밤 동안에 베트콩의 어떤 기습 공격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한 번은 제1진지에 가가지고 밤에 예상으로 잘 출몰하는 어떤 그 지역, 그 다음에 방향에 대고 위협 사격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밤새 쏘셨대요. 밤새. 네, 사연장으로 해서 그쪽에 다다다닥 쏘고 저쪽 다다다다닥 쏘고 해서 이 지금 한 3명에서 4명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재밌는 일화가 그 밤새 이제 사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양의 탄을 소비를 하면서 위협 사격을 밤새도록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안에 이 안쪽에서 들어가서 총을 방아쇠를 당길 때는 엄청나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귀마개나 뭐 이런 거를 하셨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너무 이제 피곤하시니까 눈을 감고 졸면서도 이 사격이 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위협적인 소리와 어떤 그 화력 때문에 밤에 기습하려는 그 베트콩이 그 엄두를 못 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으로 사진 속의 그 장비는 이 전 모델,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한국전쟁 6.25 때 쓰던 그 장비를 그대로 베트남에 가지고 가서 썼던 장비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장비에 어떤 결함인지 불이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 장비는 좀 그 앞부분이 불타서 지금 소실이 돼서 그 장비를 옮기고 이 트럭을 이제 다시 그 재보급을 받는 과정에서 미군제 요 똑같은 이 제품과 동일한 그 모델을 지급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AFV 클럽에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프라모델을 좀 끊었다가 이 제품을 계기로 프라모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AFV 클럽의 제품은 이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죠. 근데 조립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조립을 했어요. 파트가 좀 많이 쪼개져서 조립을 그러니까 부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지만 마치 그 50 트럭 한 대를 내가 실제로 조립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섬세함과 어떤 조립성 그리고 실제와 거의 비슷한 어떤 프레임을 실제 만들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렇게 그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옆에 철판으로 덧댄 어떤 이런 개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백마부대 30년대에서 운영하던 한국군의 건트럭을 재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을 때 이런 그 방어를 위한 어떤 철판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자체에 있는 방어 부분들은 실제 그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그 트럭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제일 비슷한 부분으로 연출을 해줬고요. 단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총자 부분은 이렇게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증가 장갑처럼 이렇게 방패막을 만들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그 백마부대 건트럭 버전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멋있는 이 장비인 이 건트럭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든 베트남 참전 농사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충생!